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1월 5일 새해 첫째 주 서울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토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원정일 위원, 박수장 위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새해 인사를 간략하게 드리긴 했습니다만 금요 경마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해에 이 토요 경마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새해 인사 다시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년도가 뭐 황금돼지해라고 하더라고요. 황금돼지해. 제 돼지가 돈을 또 상징하고 부를 상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황금돼지해를 맞이해서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바 꼭 이루시고 모두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저희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 첫 서울 경마가 밝았습니다. 시작이 되고요. 올해 뭐 바뀐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기수가 이제 교체가 좀 됐죠. 서울과 부산에 이제 권석원 기수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어차피 이제 권승주 조교사님의 이제 자제가 되는 기수기 때문에 뭐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뭐 내려갔고 부산에서는 또 이제 조상범 기수가 또 올라왔죠. 근데 또 특이한 점은 22조에만 또 토요일 날 몽땅 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첫째 주 서울 경마 얼마만큼 적응을 할지 22조에서 밀어주는 만큼의 어떤 값어치를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조상범 기수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고요. 권석원 기수가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권승주 조교사의 이제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이희영 조교사와 이혁 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권석원 기수도 부산 가서 좀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상범이는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더 힘든 싸움을 부산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은 불안하죠. 네, 그렇죠. 말을 잘 타고 못 타고를 떠나서 잘 타고 못 타고를 떠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좀 위험도가 있다라는 게 22조에만 국한이 돼 버리면 22조를 떠나면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지가 말 잘 타면은 다른 집에서도 뭐 부르고 하겠죠. 그럼요. 러브콜이 무조건 나오는데 참 긴장되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수장 의원님은 뭐 새해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경마장 소식이라든가요, 변화된 부분. 작년 그 그랑프리 때 우리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그랑프리 대상 경주 때 5등 안에 들어왔었던 그 5마리는 이제 1월달 경마 시작하자마자 다 충마 역할을 해줄 그런 전력들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돌콩이 빨리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무슨 월드컵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인지 뭔지 거길 또 갔어요. 그래서 좀 빨리 깨지고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돌콩이 금년에는 정말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이제 그랑프리 때도 그렇고 계속 한 수 아래로 제가 계속 취급을 했는데 하여튼 뭐 에이스 코리아도 갔고 뭐 부활의 반석 그런 것들 최고머니 그런 말들이 이제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 대선 경주를 위해서 갔는데 뭐 좋은 성적을 내고 오면 더 좋고요. 그러나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빨리 돌아와서 이상 없는 모습으로 한국 경마 팬들한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네요. 돌콩이 저는 좀 기다려집니다. 돌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청담도끼의 대한마로 그랑프리 때 강력하게 또 경마 팬들의 인기를 받았었던 마필이기도 하고요. 올해 1분기에는 돌콩의 모습을 그럼 한국 무대에서는 볼 수 없겠네요. 빨리 깨지면 돌아오겠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토요 경마 갈 길이 바쁩니다. 15경주까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경주 좀 요약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부처부터 공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장 위원은 초반부 4경주 그리고 후반부 13경주를 승부로 준비를 하셨고요. 원정일 위원은 9경주와 12경주 그리고 김주원은 6경주와 11경주 두 개의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공지해드린 승부처 현장 가시면은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먼저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최범현 기수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범현 기수를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11번 1말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드린다라는 거는 직전 대비 말 상태는 크게 변함이 없다. 그러나 말 자체는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좀 우수하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뷔 전에 뭐 아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열심히는 타줬습니다만 앞으로 보일 걸음이 더 많다라고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말이에요. 11번 1말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장 위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한 칸 안쪽에 있는 장철 기수의 10번마 빅프로도 데뷔전보다는 직전보다는 요번이 더 성적 면에서 나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센 말만 좀 피해서 외곽 선입을 따라 붙으면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또 역시 외곽 게이트예요. 이 게이트 운이 좀 없는 편입니다만은 또 하나하나 따져 보면은 뭐 앞에 나갈 수 있는 후보가 6번, 8번 뭐 이런 애들 정도면 한번 힘으로 밀어붙여 볼 만합니다. 오히려 이제 옆에서 밀고 나올 1말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1마리를 잘 튕겨내고 저도 1마리가 성장을 마필로 봐요. 타임 자체도 한참 희한하게 비슷해가지고 또 빅프로하고 1마리를 참 오랜 시간 좀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이번 6등급 경주에서 외곽에 딱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근데 일단 원정일 위원이 1마리를 얘기해 주셨고 저는 그 안쪽에 있는 빅프로가 일단 액면상의 스피드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좀 더 앞쪽 자리를 따낼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저는 10번마 빅프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두 전문위원님들께서 이 외곽에 있는 마필들 다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가지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10번마 빅프로, 11번마 1말에 두 마리 추천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마필들 제가 한 두 마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특히나 토요경마의 52조 마방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기도에서 밀려있을 마필들의 훈련 내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번마 둘이도 데뷔전 땐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 마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이트가 2번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밀고 나온다라면 이 깜짝 선두권 전개도 펼칠 수 있는 마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마 우승마차는 주법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발전 기대치가 높은 마필은 아닙니다만 이 49조에서 문세영이를 태웠어요. 49조에 뭐 돈 되는 말 다른 거 얻어 타나 봤더니 한 마리도 안 타고 요거 하나 탑니다. 이번 주에 문세영이가 17마리 타는데 지금 러브콜을 집중적으로 문세영이한테 조교사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리상으로 우승마차를 탔다고 하기에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 뭔가 좀 마방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영이를 태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번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000m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투어브라더를 추천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뭐 강력한 선행이고요. 그냥 원준이가 휴양 갔다 와가지고 바로 12번 달고 꽂아줬던 어떤 능력을 본다라면 뭐 이번에 5번 게이트의 안토니오 안장 부담 중량이 이제 한 살이 더 먹어지면서 1kg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늘어났는데요. 그건 저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5번 투어브라더 말씀드립니다. 네, 투어브라더. 마명만 들어도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원준이가 못한 거예요. 말이 이만큼이에요. 직전에 어떻게 이걸 깨지죠? 자, 여기 뭐 지금 편성이 다시 또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안토니오 기수기 때문에 원준이가 기승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 나은 경주력을 뽑아낼 것으로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박수장 위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안토니오가 이 투어브라더를 계속 겪어봤어요. 직전에도 지가 대가리 오면서 투어브라더의 리드를 잘 쫓아서 따냈고 그전 11월 달에도 장선 플라이 가지고 또 2착을 따냈을 때도 안쪽에서 투어브라더가 선을 나갔었죠. 짝발로만 뛰는 게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뭐 1000m니까 뭐 너무 자질구레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5번마 투어브라더의 그 깔끔한 선행을 조금 좀 힘겹게 좀 해방을 놓을 수 있는 마필로 1번마 레이디 다이아가 눈에 좀 들어옵니다. 역시 이제 방춘식 기수도 새 벽두부터 좀 이런 거 저런 거 얻어타게 됐는데
그냥 얻어 타는 게 아니라 잘 타면은 또 운만 조금 풀리면 돈 되겠다 싶은 애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이 레이디 다이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뭐 측정 경주 꽂았던 걸음 그대로 방준식 기수가 이번에는 대가리 욕심을 내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1번말 레이디 다이아도 막권용 필수 막권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밖에 제가 한 마리 더 말씀을 드리면 이 8번마 파이널 캡틴 같은 경우에는 현장 체중부터 일단 확인을 해보세요. 직전보다 체중이 조금 더 빠져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체중이 빠져나오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윤태욱이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또 사람들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조금 더 한 마리 한 마리 또 뭐 기수 입장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더 잘 타보겠다. 태욱이도 아마 그런 마음가짐으로 탈 것 같은데 토요일 날 딱 3마리 타는데 이거 하나 그나마 돈 벌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긴 해요. 지난주부터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파이널 캡틴도 1000m라면은 관심권으로 두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3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300m고요. 원주영렬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세영이 한 장의 6번 탑 매직 마스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 주로가 어떻게 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번 경주는 역시 뭐 앞에 나가는 애들이 어떤 액면들이 뭐 크게 뭐 두드러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세영이가 뭐 뒤도 볼 거 없이 그냥 선행 나가서 한 바퀴 돌아오는 뭐 그런 조판을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선행 가서 무너졌던 아쉬움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렵게 가느냐 편안하게 가느냐의 관건도 있겠죠. 6번 탑 매직 마스터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정 위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직 입상의 성적이 없는 마필들이 아주 그 독을 품고 도전할 경주로 봅니다. 정작 들어왔던 경험이 있는 마필은 이제 에이스킹. 이건 뭐 푹 쉬고 돌아와서 관절염 때문에. 또 센스쟁이는 뭐 거세하고 지금 나온 상황이고 카이젠 포스는 언제 오긴 왔었는데 그게 언제 왔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지금 3번, 4번 뛴 애들 중에서 나름대로 그냥 전적만 날려버린 게 아니라 센 놈들 편성 속에서 좀 가능성을 계속 키워왔었던 마필들 몇 마리가 부딪힌 상황이라서 저는 뭐 등짝에 기승술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코스 이점도 꽤 많은 작용을 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2번만 황금사자 같은 경우는 말이 좀 많이 끌어요. 그래서 이 이동화 기수가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이번 주는 토요일, 일요일을 이렇게 관통하는 또 기수의 어떤 그 기승 면에서 기술의 기승 면에서 양이틀간의 관통해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이동화 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일단 이동화 기수의 말물을 잘 봐놔야 일요일 승부까지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황금사자 좀 말이 길어졌는데 기습 선행 요번에 치고 나가서 리드폭만 잘 유지한다면은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편성이 조금 만만하지 않나. 똑같은 입장이니까요. 앞장 뜨는 황금사자를 역시 막권용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3경주는 이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지금 한데 어우러진 이 혼정 경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뚜렷한 충마가 없기 때문에 당일 배당판도 좀 내용 좋은 말 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요동치는 그런 그림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경주는 배당판 흐름에 여러분들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여기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설명이 나왔던 2번마 황금사자, 6번마 탑 매직 마스터 일단 두 마리는 꼭 관심권으로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뭐 시네마 중에는 8번마 대군천하 같은 게 뛰는 거 보니까 싹수가 있어요. 발빠른 산토스라는 뭐 국산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 마필과 병합 때릴 때 보니까 뭐 근성 자체가 남다릅니다.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대군천하의 데뷔전 선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4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000m고요. 여기는 이 토요 경마 첫 번째로 이 박수장 위원이 준비한 오늘 내용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가지고 오전장에 일찌감치 승부를 보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모두 1000m를 제가 승부를 좀 고르고 있는데 이번 1000m는 기본적으로 능력 검사 치르고 나오는 애들 완전 망아지더라고 좀 한두 번씩 또 뛰어본 마필들의 어떤 그 전력 분석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손쉽게 끝이 난 그런 경주입니다. 적어도 현재 얘네들이 끌어낼 수 있는 주파 기록하고 한번 뛰어볼 수 있는 어떤 도전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뻔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마방의 승부 의지하고 또 현 상태에 대한 어떤 마방의 기대감인데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그 내용의 한 배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파악해 놓고 있는 평가해 놓고 있는 마필들의 기본 능력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복병 하나가 있어요. 자, 3번마 원더풀 헤네시 같은 경우는 제가 3번 뛰는 동안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참 좋은 말이라는데 한번 얼마만큼 뛰는지 지켜봅시다. 맞고는 바로 못 삽니다 했던 게 데뷔전이고 10월 달에는 좋은 말이라더니 왜 또 1300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봅시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다시 1000m 나왔어요. 그래서 올대가리 야호 썬더캣에 붙여가지고 꿀배당으로 쌍승시까지 때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의 자막 가지고는 사실상 원더풀 헤네시를 세게 못 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미리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말이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2차가 와야죠. 그래서 아주 쉽게 적중을 했었던 그런 10배짜리였습니다. 자, 원더풀 헤네시 별 이상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막권용 가져가는데 배팅의 포인트는 지난번 원더풀 헤네시 같은 마필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이번 경주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틀 막권 짭짤한 꿀배당으로 역시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막이다. 자, 토요 4경주는 원더풀 헤네시 하고 노림수 마필 하나 하고 시원하게 원틀 까면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4경주는 박수장 위원이 준비한 오늘 내용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일단 막권에 데려가는 마필 한 마리는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이 원더풀 헤네시. 네, 저 뉘앙스가 원더풀 헤네시가 이 포인트가 아니고 그 숨겨진 그 말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일단 집중해서 한 방을 때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대끼리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한 방으로 집중해서 때릴 수 있는 경주라면은 무조건 여기서 여러분들 이 적중만 되면요 항구라는 보장되어 있는 경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토요경마 그렇게 쉬운 경주가 없기 때문에 돈 만들 수 있는 경주에서 여러분들 한몫 챙기셔야 됩니다. 이번 4경주 박수장 위원과 여러분들 한몫 단단히 챙겨놓고 남은 경주들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배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쪽 게이트로 들어온 이제 3번 풀문스카이를 또 언급을 드려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 자체가 발주 이탈은 조금 늦는데 대하시는 좋다. 뭐 요게 내용입니다. 일단은 범연이 안장이고 뭐 안쪽에 이제 이번 승리 전설이 조금은 빠른 발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뭐 기원이하고 범연이는 뭐 워낙에 뭐 아삼육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승리 전설을 보내놓고 따라가던 승리 전설보다 더 잘 나와서 대하시발로 선행을 나가버리던 어찌되었건 쾌조의 조시를 좀 보여주고 있고 게이트 내려온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최범현 기수의 3번 풀문스카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장 위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쪽 마필들의 어떤 초반 격돌이 아주 심할 것 같습니다. 2, 3, 4, 7까지는 막 밀고 나올 그럴 태세인데 저도 3번 풀문스카이 같은 경우는 이미 보여준 걸음 자체가 있기 때문에 원정일 위원의 그 설명과 또 동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직선주로 해서 조금 더 뛸 마필을 찾아야 되는데 4번마 역대 최고 그리고 7번마 동양 특급이 지난번에 이제 같은 레이스에서 뭐 맞부딪혔었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주력은 뭐 사실 전위에 따라서 근소하게 달라질 수 있는 미세한 수준이라서 이번 경주도 이해동 기수하고 문정균 기수의 등짝 대결이 상당히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마리 가운데서 둘 다 안쪽으로 기대는 맛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둘 다 데뷔전 때도 기댔고 저는 4번마 역대 최고가 3번, 2번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일단은 7번보다는 이 1000m에서는 좋은 꽃자리를 지금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승술도 문제지만은 일단은 코스가 훨씬 더 좋게 따라주고 있는 4번마 역대 최고를 좀 더 먼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배당마 한 마리 간략하게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9번마 원더풀 브라보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마필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3점 하방에 도입되고 나서 입사하고 나서 망아지 시절부터 이 힘도 좀 덜 차이 있었고 주행 악벽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벽마 다루는데 일가경에 있는 이 김옥성이를 데뷔전부터 좀 기승을 시키면서 그 부분을 제어하려고 해봤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김옥성이가 주물럭주물럭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좀 순치됐다라는 게 직전 경주를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똑바로 뛸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남았습니까?
때리는 거 하나 남았죠. 편성상 충분히 때려 봄직한 그런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이 걸음이 좀 감춰져 있는 원더풀 브라보도 이번 경주부터는 뭐 복승식도 좋고요, 3복승도 좋고 다양한 승식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김주원이가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내용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마방 내용, 분석 내용, 조교 내용 가지고 승부를 보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냥 딱 맞아떨어지는 말 한 마리가 있어요. 일단 뭐 커버걸 저스티스는 직전에 정말 많은 인기가 집중이 됐었던 마필인데 제가 빼드렸습니다. 뺐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선행 못 가는 편성이고 못 가면은 꼴찌한다. 비록 꼴찌는 안 했습니다만 착순대에 불도 못 켰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세영의 1번 게이트인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제가 정확히 전달을 해드릴 수 있고요. 3번마 라운 1, 2의 엄스는 직전에 쌍대가리 놓고 때렸던 마필이죠. 1번 때문에 선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두 마리가 부딪힐 가능성도 있는데 3번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외곽에 뭐 8번마 해나레나 11번마 화기의 포지션은 요번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깔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배당만은 없는지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주예요. 분석과 마방 내용, 거기에 훈련 과정을 지켜보면서 받았던 느낌까지 그냥 한 마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축은 제가 확실하게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빼고 살 말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번 6경주는 좀 내용 있게 압축해가지고 승부가 되는 게임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승부처 좀 들어보실 분들은 위에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승부처 미리 듣기 코너를 신설해 놨으니까요. 그쪽 이쪽으로 접속해 주셔서 미리 확인하시고 경마당 나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6경주 김주원이가 멋지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상 5등급 1300m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배당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번 버나디쇼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놈은 좀 노림수가 될지 현장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안장교체, 일단은 가장 눈에 보이는 거는 안장교체죠. 안장교체가 가장 눈에 띄고 그 다음이 눈에 띄는 게 이제 조교번하고, 자, 눈에 안 보이는 마방 내용까지 안고 있는 놈으로서 자, 9번 버나디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정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거리가 문제죠. 4번마 반지 함성인데 직전 경주도 좀 전개가 도와주긴 했어요. 제가 깨우침이라는 말이 정정희가 죽기 살기로 선행을 이번에는 올인합니다. 그걸 아주 포인트 삼아서 말씀드렸던 경주였고, 깨우침이 결국은 밀고 또 밀어서 선행을 갔어요. 그 바람에 이제 인기 마필인 함양산섬도 죽여줘, 모두 죽여줘 하면서 반지 함성하고 천록이 좀 굉장히 편안한 전개가 됐었는데, 어쨌든 그런 빠른 페이스를 잘 쫓아가요. 잘 쫓아가고도 직선주로 해서 낙승을 거뒀기 때문에 저는 1000에서 1300 거리가 확 뛴 것처럼도 보이지만은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전 가능성 면을 좀 따져봤을 때 충분히 기회를 주고 지켜봤었던 애들보다는 파릇파릇한 4번마 반지 함성에게 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이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을 수 있는 마필들 쪽에서도 좀 이변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경주예요.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마필들의 훈련 내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설명이 나왔던 버나디쇼, 거기에 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반지 함성 이런 마필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두시고 현장에서 막공 공략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5번마 아라비아 공주 같은 것도 이제 선행형의 각질에서 이제 각질 전환이 지금 자연스럽게 되는 과정에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번에 김용근이라면은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상 5등급 17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700m라는 거를 포인트 두니까 굉장히 레이스가 좀 재밌어집니다. 어찌되었건 최근에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이제 8번 가온포스가 이제 1700 첫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끝걸음 자체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뭐 세영이 자체는 1700을 지금 도전하는 입장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선행이든 따라가던 어찌되었건 세영이 안장에서 저는 믿고 들어갈 수 있는 8번 강원포스 추천드리는 게 마땅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수정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강원포스의 상대는 초반 상대는 10번마 파레시아가 되겠는데 같은 날 뛰었죠. 기록에서도 차이가 나고 또 초반 선행 나가는 과정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파레시아 같은 경우는 뭐 초반부터 튀어나가지 못했지만은 안쪽에가 허접하다 보니까 동작이죠. 가볍게 근소한 스피드 우위로 넘어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힘을 쓸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 그 정도 기록을 냈는데 저도 뭐 액면대로라면은 8번마 가운포스 요거는 인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5번마 비평도 괜찮아요. 쉬었다 나온 것 치고는 확실히 좀 예전보다 더 많이 다듬어져서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발을 잘 못 쓰는데도 정상적으로 발을 쓰는 달과 구름을 결국엔 막판에 따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아직 하위 등급 마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마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장점에 좀 더 점수를 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마 비평입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그걸 얘기를 안 드렸네요. 이 휴장후 경마잖아요. 네. 이번 주가요. 서울이 지난주 휴장이었고. 네. 근데 지금 깨진 경주가 그렇게 분할이 많죠. 뭐 아주 진짜 역대급이에요. 분할 경주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 휴장 전후로 해서는 마필들이 몰려 나오면서 아예 정체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 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뭐 출마 투표에서 탈락하는 마필들이 부지기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번 주에는 좀 출전 두수가 그렇게 적다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 특정 경주에서 이 레이스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마사회 관계자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쪼록 뭐 이번 8경주는 지금 설명이 나와야 될 두 마리 다 설명이 나온 것 같아요. 5번, 8번 첫 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 두 마리 모두 두 전문위원들께서 높은 점수를 지금 부여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 잘 참조하셔서 막권 공략하는데 잘 감안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700m입니다. 자,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내용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자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이제 적중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때보다도 좀 더 강하게 여러분께 좀 어필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 경주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놈이 한 두어 마리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마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라면, 안쪽에 이번 명품 축제가 눈에 딱 보이죠. 일반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3차 고는 기염을 좀 토해냈는데, 이번에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또 관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상대마로 이놈 저놈이 좀 팔릴 것 같습니다. 뭐 안쪽 1번 클린업 시크릿도 있겠고 6번 스피드 영웅도 있겠고 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지는 7번 스트롱맨도 있겠고 5번 태천 에이스도 있겠고요. 자, 이 중에 명품 축제 말고 명품 축제를 못 이기더라도 혹은 레이스만 잘 풀리면 명품 축제까지도 한번 힘겨루기 위해서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는 게 한 마리가 좀 출전을 합니다. 이제 1700m를 도전을 하는 게 이번에가 좀 노림수예요. 1700m를 도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놈을 이제 한 방으로 좀 엮을 상황이고요. 의외로 지금 명품 축제가 조기한 범연이 내용으로는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제가 이제 미리 듣기 코너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런 거 포함 뭐 빠졌을 때 들어왔을 때까지 뭐 일단은 결론은 뭐 적중이죠. 적중을 어느 쪽으로 맞히느냐, 주력이냐 반주력이냐, 자, 그것만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내용 승부처가 되겠고요. 지금 얘기하는 이 뉘앙스 봐서는 기수들의 이런저런 이 속 사정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최범영 기수를 비롯해서 뭐 숨겨진 다른 기수들까지도요. 여기 위에 자막에 나가고 있죠. 승부처 미리 듣기 코너를 통해서 원정일 위원이 이번 구경주 이 기수들이 지금 무슨 생각 가지고 여기에 출전을 하는 건지 그 부분 자세하게 풀어놨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경마장 나가시기 전에 한 번씩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도 구경주 잊지 마시고 원정일 위원과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10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이제 뭐 범현이, 자, 오늘 하루 종일 범현이 입에 달고 사는데 뭐 이게 여러분들께 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승할 것까지도 제가 좀 미리 좀 예견을 해드릴게요. 자, 언더프리블은 모래를 맞으면 안 된다라고 범현이가 이제 뭐 그렇게 뭐 내용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뭐 앞에 나갈 생각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선행 아니면 선의 미선 정도를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 나간다라면 모래만 피해준다라면 대상 경주 뭐 바닥을 치기는 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능력 충분히 발휘해 줄 것이다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박수정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될 복병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먼저 눈길을 줄 수 있는 마필 중에서 6번 해피 마운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인기를 예약해 놓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꽤 선전을 했어요. 선전을 했고 그 전까지의 좀 두리뭉실하던 그 발걸음에서 벗어나가지고 확실히 자력으로 꽂았습니다. 다습주로였다라는 것을 감안해도 쫓아가는 과정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뭐 어부지리틱한 그런 구석이 없는 적어도 그 편성에서는 제대로 힘있게 꽂았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 똑같은 조건입니다. 1700의 혼합 4등급 무대. 거기다가 이제 원더풀 이블 같은 경우가 뭐 앞에 치고 나가는 그런 앞선을 막 쥐고 흔드는 그런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비슷하게 앞선에서 힘 한 배를 같이 해낼 수 있어요. 박태종 기수 뭐 언제까지 말을 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가는 그 순간까지는 뭐 죽기 살기로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서 추진하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기본 막권으로는 6번 해피 마운틴 한 번 더 봐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밖에 변수를 만들 수도 있는 이 좀 배당만 한 마리 또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4번마 사이먼 리치라는 마필인데요. 뭐 상대적으로 인기도에서 밀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짝이 이해동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마필 뛰는 거 보면요, 차라리 긴 거리가 더 낫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 뭐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과의 이 대결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상대마가 거리 경험 없는 마필들이라면은 이 사이먼 리치의 이 말의 장점, 이 끈끈하게 뛸 수 있는 뚝심, 이런 것만 잘 살려주면은 이해동이가 이런 말 가지고 재미 많이 보거든요. 이번 경주도 깜짝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경주 보겠습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김주원이가 준비한 오늘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원정일 위원의 관심만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 7번 글로벌 뱅크의 선행을 위협할 애가 없죠. 거리까지 1200m라고 한다라면 뭐 편안한 선행 뭐냐 한 바퀴 다 잡아 돌릴 수 있는 능력 7번 글로벌 뱅크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주원이가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글로벌 뱅크는 그냥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놓고 때립니다. 9월달, 10월달, 11월달 계속해서 놓고 때려서 계속해서 적중을 김주원이가 만들어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번에는 뭐 경마팬 거의 90% 이상은 글로벌 뱅크가 통 아니냐, 축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마 이번 경주를 바라보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정말 세게 봅니다. 글로벌 뱅크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마필 중에 한 마리이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글로벌 뱅크가 아니라 저는 다른 말을 놓고 좀 승부를 보려고 해요. 물론 사이즈에서는 글로벌 뱅크보다 밀리긴 합니다만 경마가 능력대로 뭐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정계 변수에 의해서 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여기는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막건의 주력으로 때리는 건 글로벌 뱅크예요. 하지만 지금 성파도 있고요. 외곽에 이 안쪽에도 기습적으로 좀 이 글로벌 뱅크를 괴롭힐 수 있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말과 손잡고 들어오는 이 배당 박건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11경주는 오늘 토요 경마 가운데 김주원이가 가장 좀 자신 있게 준비한 승부처니까요. 이 글로벌 뱅크가 아니라 다른 말 가지고 좀 이런저런 막건 조합으로 한구라 노리실 분들은 김주원과 이번 11경주 한 배 타셔서 승부 한번 멋지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2등급 1200m고요. 여기는 바톤을 넘겨서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박수장 위원의 관심 한 마리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12경주요. 네네. 네. 이번 경주는 1번마 장산 와일드 일단 2등급 무대에서 무난하게 검증은 좀 받았어요. 다시 한번 또 기승을 하게 된 김영근 기수가 이번에는 조금 아쉬웠어. 이 말 자체가 이제 타기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1번 게이트니까 장산 와일드는 저는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정렬 위원이 준비한 오늘 메인 승부처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11경주죠. 우리 김주원 위원의 이제 승부처하고 2등급이 분할이 된 그런 조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편성이 될 것 같아요. 11경주와 12경주의 조판 자체가 똑같은 2등급인데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11경주 같은 경우는 선행마 하나가 좀 눈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상황이지만 12경주는 선행마가 8마리 중에 한 서너 마리 됩니다. 굉장히 좀 앞이 복작복작할 거예요. 자, 박수장 의원이 추천해준 1번 장산 와일드를 필두로 해서 뭐 5번 미라클 한센 그리고 이제 뭐 그레이스 시티 뭐 이런 애들이 앞장을 조금 흐릿흐릿하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전도는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중심마 원정일이 딱 잡고 있고요. 자, 노림수 아나짜리에 대한 내용이 좀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말 자체가 지금 흐리멍텅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뛰어오면서 단 한 번도 정신을 차려본 적이 없을 만큼 흐리멍텅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흐리멍텅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땡땡이 땡땡이 안 뛰려고 하는 그 땡땡이. 근데 직전 경주부터 변화를 보이더니 그 땡땡이가 좀 잡힌 듯 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방 내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조금 더 강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노림수가 분명하게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조금은 딜딜하게 조금은 기복 있게 보였던 최근이라면 자, 이번에는 짜임새 있게 준비했고 그 땡땡이 확실하게 좀 잡아주면서 경주마로서 확실하게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조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선행마 많은 조판이긴 합니다만 약간 혼전도 있는 조판이긴 합니다만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좋은 배당으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2경주 원정렬 위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3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3등급 1400m입니다. 여기는 자, 오늘 박수장 위원이 준비한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 원정일 위원의 관심 한 마리 간략하게 들어보고 갈게요. 네, 저는 해피보이 추천드릴게요. 직전부터 확실하게 좀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뭐 현장에서 체중이 조금 들락날락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해피보이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 박소장 위원이 준비한 오늘 메인 승부처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최대 승부처를 여기서 들어가는 건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입상한 마필은 해피보이가 있고 또 입상 언저리 온 마필이 심플라이프가 있고 머니블레이드가 우승과 크게 차이 없는 2착을 준우승을 차지했고 아멘다는 직전 경주 조금 좀 아쉬움 속에서 3착을 왔죠. 3코너 돌기 전에 방해도 좀 받았고요. 가속 구간 끄트머리에서 3코너 돌기 전에 우먼볼트가 안쪽으로 기어들어오면서 아멘다의 진로를 조금 막았어요. 그거를 열받아서 또 정준이가 쫓아가서 막판에 막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얄밉게 못 잡네요. 우먼볼트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마필들하고 9번마 탭패션드까지 이미 인기도가 조금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 마리가 뭐 완벽하게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 13경주에 대해서 그 배당판이 특정한 마필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인기도가 쏠린다면 오히려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팔려서는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쬐고 있는 마필이 팔린다면야 조금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겠지만 엉뚱한 마필이 팔린다면 전 땡큐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마필들 가운데에서 일단 1번만 남촌 아티스트, 2번만 현무 이 두 마리 모두 다 앞장 뜰 수 있고 특히나 남촌 아티스트는 꼭 선행을 가야 돼요. 현재로서는 호흡 조절이 그렇게 쉬운 마필이 아니고
또 데뷔하기 전에 벌써 호흡기 수술을 하고 데뷔를 시킨 마필이기 때문에 고른 걸음으로 꾸준한 보폭을 유지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됩니다. 쫓아가서 근성 있게 뛰고 이런 거 없어요. 탄력 날아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선행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어쨌든 뭐 작전 자체가 그렇게 내려졌다라고 보는데 뭐 꼴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말을 탔다고 보고 9월 달에도 선행을 못 갔기 때문에 당연히 퍼지는 겁니다. 이번 경주 남촌 아티스트와 이번마 현무 이 두 마리의 선행 싸움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가 좀 반듯하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강하게 팔릴 제가 볼 때는 뭐 깜빡이가 아주 유력하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깜빡이 될 거예요. 그 깜빡이 한 마리를 완전히 걷어내고 들어갑니다. 자신이 있는 경주고 정석적인 측면으로 박 소장이 자신 있게 한번 붙는 토요경마 메인 승부인데요. 기본 배당도 아주 짭짤하게 보장이 될 겁니다. 지난주 일요 메인 승부만큼 혹은 그 이상의 배당 원틀 막권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3경주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3경주 박 소장 의원이 준비한 오늘 최대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한구라 하신 분들은 박 소장 의원과 13경주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4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3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이건 빠른 말들이 여러 두가 있고 또 직선에서 역습을 가할 수 있는 말도 있고 정말 재밌는 편성이 아닌가 싶네요.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경주에 이제 코차로 졌던 이제 5번 한선글로리가 휴장 포함해가지고 이제 3주 만에 빠르게 출전하기 때문에 조교 강도는 그렇게 강하진 않는데 직전에 이동화 동화가 이제 깨지고 나서 많이 혼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장을 교체해놓고 이제 52점하고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이제 빠르게 출전을 했는데 어찌되었건 말 자체는 기본기 자체는 완벽해요. 앞에 나갈 수 있는 순발력도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근성도 있고 끝걸음 자체도 워낙에 좀 탄력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서 저 5번 한생글로리 52점 하방의 승부 의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소장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병 하나만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워낙에 지금 선행 후보가 많기 때문에 뭐 전개적으로 살펴보자면 끝이 없고 이번마 스톰라이커는 이 젠걸음으로 뛰는 것도 주법도 좋지 않고 보폭도 좁으면서 단거리 스피드만 가지고 뛰는 근데 단거리에서는 엔진이 참 괜찮게 작동이 됩니다. 1200m까지는 앞장만 뜨면 그냥 언제든지 꽂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저는 그 점을 계속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선행 후보가 많긴 합니다만은 스톰라이커가 유승환 기수가 조금만 스타트 제대로 끊어주면 선행 갈 수 있어요. 지난번에 따라가서 3차 왔다 그거는 저한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따라가서 3차 온 건 지난번에 보지도 않았고 뭐 사실 뭐 아르고 멜로디하고도 머리 차이니까 그거 잘 뛰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선행. 초반에 2번 노란 모자가 선행 나가면 그대로 돌 수 있는 경주고 배당을 물고 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 확인하시고 꼭 한번 안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주원이 한 마리 추천드리자라면 이 외곽에 있는 9번마 매직10이 이 훈련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게 지금 빠른 말 많잖아요. 명품 보배를 비롯해서 뭐 2번, 4번, 5번, 6번 빠른 말 많습니다. 훈련 때 거센 마풍이라고 요게 나오는 그 빠른 마필들만큼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 있거든요. 그 마필을 옆에다 붙여놓고 이 따라가면서 이 계속해서 때려잡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 훈련이 실전까지 좀 연결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훈련 효과를 보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찬스를 잡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9번마 매직10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5경주 오늘 토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숨어 있는 이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10번 청강성을 말씀드릴 건데요. 얘가 이제 열창이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휴양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팬분들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돼요. 이제 구조 강성호 마방이 이제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마방 자원이 뭐 워낙 좋지가 않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런 연승을 할 수 있는 말 하나 들어오면요.
아니 그러니까 마방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위기로 이런 연승을 하는 말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이상 있으면 안 나옵니다. 무조건 안 나옵니다. 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출전을 한 것이고 현장 체중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세영이가 이제 마무리 조교 때는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강도는 좀 떨어졌어요. 조금 체중이 불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워낙 이제 마체가 450kg 정도 나가는 담하기 때문에 요놈이 이제 뭐 휴양 갔다 와서 뭐 찢어져 가지고 뭐 제 컨디션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약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른 뭐 18점 마방이나 이제 뭐 50점 마방이나 이런 뭐 이게 탄탄한 마방들 같으면 뭐 그냥 뭐 조금 컨디션 안 좋아도 뭐 어차피 자원 많으니까 쓰는데 이 구조 마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신마방이다라는 거. 어지간히 컨디션 안 만들어 갖고는 출전을 안 시킨다라는 거 이것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강성 원종일 위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37초 심승태 마방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구조로 이적을 했고요. 제 구조에서도 청강성 들어오고 나서 뭐 조교사가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었는데 자, 아무쪼록 좋습니다. 자, 박수장 위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12과천장사 좀 말씀드릴게요. 워낙에 지금 선행마가 또 빠른 선행마가 많기 때문에 근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줄 서서 들어오든지 그러니까 이제 아주 빠른 마필이 선두권을 장악하고 나면 이제 뭐 깜깜하게 어둑어둑해진 가운데서 이제 라이트 켜지고 뛰는 야간 경마 아닙니까? 15경주니까. 그래서 이제 2번마 에펠 나가고 금화글로리 나가고 천강성 나가고 이 앞선 구도 속에서 교통 정리가 빨리 끝나면 나머지 애들이 그냥 쫓아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잘 뛰고 있는 순발력 마필들 안에서 끝이 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선두권 마필들이 자존심 대결을 끝까지 펼치면서 3코너, 4코너 돌 때까지 무모하게 힘겨루게 들어간다면은 또 직선주로 해서 역시 변수가 이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변이 일어났을 때는 12과천장사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세가 괜찮은 마필입니다.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단거리는 참 잘 뛸 수 있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어요. 직전경주 자체는 뭐 1000m도 1000m지만은 이 어정쩡한 국산마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마들은 외산마들이 좀 셌어요. 그래서 낑길 데가 없었고 11월 달 같은 경우도 역시 1000m에서 자기 스피드대로 뛰는구나. 그전까지 계속 꾸준하게 좋은 자막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부지리 찬스만 오면은 일바따로 주워 먹을 수 있는 마필이 12과천장사다. 앞에서 그냥 끝이 나더라도 직선주로 해서 올라오면 3차까지 가능하니까요. 3복승 기본으로 해서 12과천장사는 막권용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설명이 나온 게 청강성, 과천장사 이 두 마리 설명이 나왔는데 두 마리 역시 다 입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 역시도 재밌게 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두 전문위원님들께서 잘 두 마리 골라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제가 복병마 한 마리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갈지 안 갈지 정하지를 않은 상태라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좀 확인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괜히 지금 말씀드렸다가 방송만 보신 분들은 현장 가서 혼돈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가고 안 가고까지 확인해서 가는 거면 저는 15경주는 그 말 놓고 좀 고배당을 한번 노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15경주는 배당이 무조건적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요경마는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조금 더 준비해 가지고요.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